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픔을 딛고 선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달콤했던 시간 뒤에 숨겨진 진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 만남.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사무실을 맴돌았고 무채색의 사무용 가구들은 긴장감을 더했다. 월요일 아침 늘 비어있던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외국 출장에서 막 돌아왔다는 그 사수였다. 바로 김훈 과장님이었다. 책상 위에는 출장지에서 가져온 듯 낯선 커피 브랜드 컵이 놓여 있었고 노트북을 켜자마자 그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딱딱하고 차가웠다. 회의실에서의 첫 대면이었다. 내가 준비한 보고서를 건네자 그는 한 장을 넘기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이 수치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짧고 날카롭게 회의실 공기를 갈랐다. 기존 데이터에서 추출한 건데요.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나를 끊어냈다. 추출만 했으면 검증도 같이 했어야죠. 이 상태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지적에 목덜미가 화끈거렸다. 주위의 동료들이 조심스레 눈치를 주고받았다. 첫인상 최악이네. 정말 재수없어.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속을 쓰리게 했다. 며칠 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와 마주하게 되었다. 자꾸만 부딪히는 의견 차이, 계속되는 지적에 지쳐가던 퇴근 직전 지친 얼굴로 모니터를 보던 내 앞에 그가 한 장의 자료를 툭 내려놓았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무심하게 던진 말투였지만 자료를 펼쳐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숫자는 정확했고 흐름은 매끄러웠다. 내가 놓친 부분까지 깔끔하게 채워져 있었다. 짜증나는데 잘하네. 인정할 수밖에 없네. 사무실 불빛 아래 날카롭고 차가운 그의 옆모습이 이상하게 선명해 보였다. 싫은데도 자꾸 시선이 가는 알 수 없는 끌림이었다. 그것이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 퇴근길 차 안.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맴돌았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호되게 지적당하니 속이 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퇴근 시간이 되어 그는 태연히 차 키를 꺼내 들었다. 같은 방향이시죠? 태워드리겠습니다. 거절할 말도 찾지 못한 채 어색하게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내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어지러웠다. 도심을 채운 차가운 네온사인들이 이 공간의 차가운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 내 안에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다. 이혼한 지 이제 1년.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전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했던 일이었다. 서류를 들고 들어가면 그가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했다. 숨이 막혀 결국 사표를 냈고 도망치듯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도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다. 까칠한 첫인상에 오늘은 회의실에서의 호된 지적까지.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고서는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뜻밖의 말에 고개가 돌아갔다. 얼굴은 전혀 진지했다. 칭찬인지 빈정거림인지 알 수 없었다. 뭐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하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지방 출장. 유럽 수출용 제품 납기 때문에 지방 화장품 공장을 찾게 되었다. 차 안에서 내내 어색하던 분위기는 공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졌다. 딱딱한 서류 냄새 대신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화장품 원료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는 현장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었다. 김 여사님. 손목은 좀 괜찮으세요? 박 기사님, 지난번에 아이 대학 합격했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순간 놀랐다.
그는 마치 이곳 직원처럼 공장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류만 들여다보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다. 검수 중 박스가 밀려 나오자 그는 주저없이 허리를 숙여 직접 나르기 시작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닦으며 묵묵히 움직이는 모습은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던 상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이거 제가 들죠. 다치시면 안 됩니다. 현장 아주머니가 만류하자 그는 웃으며 대꾸했다. 제가 전잖아요.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까칠하고 재수 없던 그 사람.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누구보다 수탈하고 따뜻했다. 일할 때는 매섭지만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모습.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은 단지 한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중심에 있지 않았다. 구석에 앉아 술잔을 직접 따르며 공장 식구들과 웃고 대화를 나누었다. 저희는 서류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선생님들 덕분에 회사가 굴러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연신 역시 믿음 상사 김은 씨답다며 웃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숙소 근처를 걸었다. 술에 취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왜 공장 사람들한테 잘해야 하냐고요? 그분들이 라인을 돌려야 제가 월급을 받습니다. 보고서는 누가 대신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분들 없으면 믿음 상사도 우리 자리도 없습니다. 툭툭 내뱉는 말이었지만 깊게 박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의 옆모습은 낮에 봤던 차가운 상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술기운 속 고백. 숙소 근처 인적 드문 시골길을 함께 걸었다. 도심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머리 위로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방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술기운이 올랐는지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고 말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잠시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던 그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내 쪽을 향했다. 연희씨. 낯선 호칭에 가슴이 철렁했다. 늘 딱딱한 대리님이나 과장님으로 불렀던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기 때문이다. 저 연희씨가 참 좋습니다. 술기운이 실린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일할 때 보면 근성도 있고 쉽게 포기 안 하는 게 멋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십니다. 뜻밖의 고백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술김에 나온 말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혼란스러웠다. 까칠하고 재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뺨은 이상하게 달아올랐다. 변한 공기 그리고 첫 키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회의실에서도 그의 날 선지적은 사라졌고 보고가 끝나면 고생 많았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부서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다. 연희씨 이번에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순간 옆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김은 과장님의 표정이 굳는 걸 보았다. 그때였다. 나를 따라오던 동기 한 명이 내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야, 김 과장님 요새 분위기 되게 다르지 않냐? 원래는 여자친구랑 사이 안 좋을 때마다 날카로워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여자친구? 소문? 내 질문에 동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먼저 앞서 걸어갔다. 나는 대꾸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김은 과장님은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대꾸는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고백이 결코 술김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 뒤 퇴근길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잔 하실래요? 그냥 오늘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은 호프집 구석 테이블 위로 들이운 노란 불빛이 따뜻했다.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업무 얘기로 시작했지만 술잔이 오갈수록 서로의 속내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회사와 공장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털어놓았다. 웃음과 진지함이 뒤섞이며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술자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그의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시동을 걸지 않았다. 대리 불렀습니다. 곧 올 거예요. 짧게 내뱉은 말 뒤로 차 안은 고요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흘러가듯 차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잠시 내 쪽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 씨. 그 이름 석자가 공기 속에 맴돌더니 그는 갑자기 몸을 기울였다. 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내게 다가와 입술을 맞췄다. 따뜻한 숨결이 스쳐가며 세상 소리가 멀어졌다. 대리기사 도착을 알리는 진동이 울리기 전까지 그 짧은 순간은 오롯이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다. 집으로. 대리기사가 도착해 집 앞에 내려주려던 순간 그가 잠시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연희 씨 오늘 그냥 들어가기 아쉽네요. 제 집에서 맥주 한 잔만 더 하실래요? 솔직히 기다렸던 말이었다. 거절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진지한 그의 눈빛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맥주 2캔이 올려졌고 TV에서는 볼륨을 줄인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다. 잔을 부딪히며 어색하게 웃던 순간 그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연희 씨. 술기운이 남아있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내 손등 위로 자기 손을 포개어 올렸다. 그리고는 낮게 속삭였다. 저 더는 참기 힘듭니다. 그의 시선과 손길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거부하지도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나는 그저 숨이 가빠오는 걸 느꼈다. 샤워실의 문 앞. 그의 손에 이끌려 샤워실 문 앞에 섰다. 젖은 타일 위로 물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그는 샤워기를 틀어둔 채 내 쪽을 바라봤다. 수증기로 가득 찬 좁은 공간 안 공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그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등 뒤 차가운 타일에 닿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연희 씨. 귓가에 닿은 낮은 목소리는 물소리에 섞여 더 깊게 울렸다. 물방울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숨결과 나의 심장 박동, 뜨거운 물과 뜨거운 체온이 뒤섞였다. 무엇이 물소리이고 무엇이 심장의 고동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경계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들이닥친 진실. 그날도 퇴근 후 자연스럽게 그의 집에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방 안 공기와 달리 현관문 밖의 세상은 차갑고 낯설었다.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듯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있던 순간. 끊임없이 서로를 원했고 끈적이는 눈빛은 서로를 응시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다. 희미한 음악 소리는 우리의 깊어지는 숨소리에 묻혔고 테이블 위 빈 맥주 캔들만이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는 듯 했다. 그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연희 씨. 그 순간 뜨거운 숨결이 닿았고 우리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었다. 손끝이 스치고 숨결이 얽히는 깊은 감각 속에서 마음은 어지럽게 흔들렸다. 모든 망설임과 과거의 상처를 잊고 그저 눈앞의 현실에 몸을 맡겼다. 어른의 사랑이 끝난 뒤 서로의 눈을 응시한 채 맥주잔을 들었다. 방 안의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아쉬움을 남긴 채 일어서려는데 딩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얼어붙은 듯 몸이 멈췄다. 이 소리를 나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머릿속을 맴돌던 동료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찌르고 들어왔다. 역시 그 소문이 맞았구나. 그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속 울려대는 초인종, 뒤이어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 문 열어. 왜 연락이 안 돼? 그제야 알았다. 그의 고백이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눈빛이 온전히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 순간 뜨겁게 달아오른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문이 열리다. 순간 얼어붙은 듯 서로의 숨소리만 방 안을 메웠다.
계속 울리던 초인종이 멎더니 바로 다음 순간 삑지. 익숙한 비밀번호가 눌려지고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가 당당히 들어섰다. 그 표정은 놀람보다 분노가 앞서 있었다. 그래, 역시 여기 있었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이게 뭐야? 김훈 과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은 더듬고 눈은 허공만 맴돌았다. 아, 그게 저 설명할게. 그러나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여자의 시선은 차갑게 나를 향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밖으로 나오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 선 대화 소리.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근데 이건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더 낯선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차갑게 식은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도심의 차가운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더는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어제까지 나를 흔들던 감정들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그리고 김훈 과장님과의 짧고 뜨거웠던 관계도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새로운 시작이라 믿고 싶었지만 돌아온 건 또다시 상처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반복되는 아픔 속에서도 결국 나를 일으키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내 발걸음으로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며칠 뒤 사무실 안은 조용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훈 과장님의 낮은 목소리는 끝내 집요했다. 연희 씨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예요. 저는 연희 씨만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변명 뒤에 숨은 그의 흔들림은 너무도 분명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훈 과장님, 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은 일대로만 하시죠. 그의 눈빛에 실망과 초조가 교차했지만 나는 더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 누군가의 그림자에 기대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길을 걸어가겠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다시 시작되는 나의 하루를 똑바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상처는 반복되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길은 오직 당신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